자, 계속해서 민주당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틀 앞두고 있죠. 8월 2일입니다.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박진우 선수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모두 강성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른바 협치를 주장했다가 굉장히 내란 척결로 확 돌아선 상황인데, 자, 정 후보가 개인을 돋보였다면 박 후보는 팀워크를 돋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군요. 네, 뭐 김한규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과 달리 약간 이제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좀 높은 편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을 보면은 초반에는 이른바 그 명심과 당심의 뭔가 경쟁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 당권 경쟁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명심보다는 뭔가 이제 개혁에 대한 선명성, 지지층이 원하는 이제 검찰개혁 같은 이슈에 대한 그 추진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선택의 변수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됐고, 박찬대 후보도 처음에는 이제 협치와 약간 명심을 좀 강조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다가 기조를 바꿔서 굉장히 야당 때리기라든지 또 이렇게 그 내란 종식에 대한 이 강한 그 법안 발의라든지 뭐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선거 전략을 좀 바꾸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때 관저에 직결했던 이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을 뭐 일일이 호명하면서 의원 제명 결의안 제출이라는 그런 초강수까지 그렇게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정청래 의원과 이제 같은 구도로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은 이제 사선 중진이기 때문에 오랜 정치 경력을 토대로 해서 일종의 이제 본인의 강한 개성이라든지 추진력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제 약간 상대적으로 개인기에 그 더 주력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강점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호남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 개헌 국면에서 이 대선 국면에서도 정청래 의원이 알려진 것처럼 호남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뭔가 좀 민심을 좀 잡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도 좀 주목이 되고, 다만 이제 그 변수는 이제 대의원 투표가 권리당원 한 명보다 한 17표 많은, 그렇죠. 한 명당 17표 비중의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의원 중심의 이게 대의원 투표에서는 또 박찬대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또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합쳐져서 이 최종일이 이번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외로 좀 팽팽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인데 아직 몰라요? 김한규 의원? 들리는 얘기 없어요? 저는 잘 모르죠. 누가 된대더라? 왜 그러냐면 전체 당원이 한 1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표한 당원이 한 2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수혜 때문에 좀 미뤄진 거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90만 권리당원이 이제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전국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야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완화되는 상황이었다면 실무형, 일자라는 이런 후보를 내세우는 게 조금 더 득표에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양당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 이런 게 당원들이 볼 땐 속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낙마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강한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분위기가 돼서 아마 박찬대 후보도 조금 다른 노선을 걷다가 결국은 선명성 경쟁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싶고, 박찬대 후보가 조금 뒤지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박찬대 후보가 그럴 땐 1등 후보를 좀 비난하고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또 당내 선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선거는 인지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정청래 의원님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유튜브, 뭐 쇼츠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이 노출돼서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그때 본 게 인상이 많이 남아서 정청래 후보를 뽑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대의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박찬대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 의원이 아주 애둘러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제가
해석을 해보면 예.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뭐 사실인 것 같고 예, 예. 자 그렇다면 박찬대 후보의 뒤집기가 가능하겠냐? 예. 요 점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뭐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하는 게 더 좀 정확할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김한규 의원님 지금 뭐 양쪽 다 관계가 있으시니 해주십시오. 예, 제가 좀 하는데 그 사실 처음에 이렇게 그 결과가 거의 62대 한 38 정도 맞습니까? 그 정도 형태가 나올 때 놀랐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였죠. 예. 그 저는 그 결과를 딱 보면서 이 초반전에서 이 차이가 너무 나버리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이 반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초반 기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거라는 것은 거기에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청래 의원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좀 너무 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법사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호했을지 몰라도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죠. 네. 그런데 박찬대 우리 의원은 또 그런 면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박찬대 우리 의원의 모습을 다 봤거든요. 네. 물론 또 강할 때는 강하지만 또 나름 젠틀하고 또 어떤 예의를 갖추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 네. 또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어떤 불만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원한 말을 해주고 네. 선명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당심이 더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45명 제명 의결안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네. 태세 전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선명성 경쟁이죠. 그렇죠. 그런데 네. 마지막 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의원이 15%지만 실제로는 15%라는 숫자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훨씬 그러니까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죠.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나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는 박찬대 의원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정청래 우리 후보가 유리하지만 이 경기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틀 남았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